오늘 뉴스가 참 많은 월요일이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잠시 후에 저희가 다뤄보겠지만 이 김건희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이 소환 조사했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채 조사를 해서 이른바 검찰총장 패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조금 전 이원석 검찰총장이 출근을 하는데 기자들에게 출근길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패싱당한 검찰총장은 과연 오늘 조금 전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뉴스 속보로 들어보시고 하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취임하면서 법불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들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하였습니다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모두 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조사 종료 2시간 전에 보고를 받아서 사후 통보다 총장 패싱이란 지적도 나왔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진상을 파악하고 경위를 파악해 본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이번 조사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전부 좀 해소됐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조사 결과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받아보고 나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진상 파악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감찰 등이나 별도 문책 계획도 있으신 건지 궁금한데요.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을 파악해보고 나서 거기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주변에 거취 관련 언급을 하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거취 표명에 대한 입장 말씀이 가능하실지 여쭤봅니다. 저는 2022년 5월 23일 대검찰청 차장으로 검찰총장 직무대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만 2년 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2년 2개월이나 검찰총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무슨 여한이 있고 또 무슨 미련이 남아 있겠습니까? 다만 국민과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는 제 거취에 대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장에 취임하면서 정혁준 변호사님, 네네. 거취 표명은 안 나왔는데 네네. 보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참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서울중앙지검장 인사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김건희 여사의 주말 깜짝 이 비공개 소환 조사가 있었고 그게 사전에 검찰총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거죠. 명백한 패싱으로 보이는데 오늘 많은 조간신문들도 패싱당한 검찰총장의 조금 전 출근길에 어떤 일성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국민들도. 그래서 저희가 거의 라이브로 지금 전해드렸는데 거취 표명은 없었습니다만 굉장히 착잡한 표정이었는데 왜 이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에게 이른바 늦장 보고를 했을까? 이게 지금 가장 최대 미스터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일선 수사팀하고 검찰총장 사이에 이견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그 지시나 의견을 따르기가 곤란했다 이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검찰청법에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마치 군대와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이야기였고. 네. 근데 지금 그 원칙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이라고 하는 그 수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생각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 수사는 뭡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도이치 모터스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이치 모터스 사건 관련해 가지고 얼마 전에 있었던 지난주에 있었던 대통령 탄핵 청문 그 청원 청문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청래 위원장이 이성윤 의원한테 굉장히 질타했잖아요. 아니 당신이 중앙지검장 할 때 뭐 했느냐? 수사 제대로 못하지 않았느냐? 예. 그 이야기는 중앙지검장이었을 때 이성윤 그 의원이 중앙지검장이었을 때도 도이치모터스 그 관련해 가지고 아무리 봐도 없었다는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거 무죄 나올 거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명품백 관련해서는 네. 뭐 이런저런 그 부적절한 게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법에 규정이 없어요. 처벌 조항이. 그러니까 둘 다 무죄가 나올 거는 명의학 관화한 것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뭐가 더 중요하냐? 절차가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리 영부인이라고 하더라도 중앙지검에 나와서 고개 숙이고 뭐 사과 말씀 한마디 하고 그런 절차라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무혐의가 불기소 처분이 나오는 것이 그게 이제 총장의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먹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총장 입장에서는 착잡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군요. 임기가 9월 15일까지거든요. 네. 이제 두 달도 안 남았는데 두 달도 안 남은 기간 동안에 뭐 사퇴 하나 안 하나 그게 그거일 것 같은데 거취가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해지는 그러한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왜 검찰총장은 저런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혔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관련된 질문 정익준 변호사께 드렸습니다. 이 소식은 저희들이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따가 할 얘기였습니다.